어제 프리뷰를 통해 14경기 개괄적으로 짚어드렸고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경기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맨유 대 썬더랜드 경기,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썬더랜드 쪽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가 홈에서는 2승 1패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시즌 역시 상당히 헤매고 있고, 특히나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약점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 아모림 감독이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3백 전술을 고집을 하면서 굉장히 파해법이 노출이 많이 된 감독이기 때문에 플랜 B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고, 반면에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이지만 이번 시즌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근에 4경기 2승 2무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확실히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썬더랜드이기 때문에 이 맨유가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썬더랜드 상대로 통수를 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짚어드리면, 지금 맨유의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골 결정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대 득점값이 12.26골로 상당히 높은 것이 바로 맨유인데, 실제 오픈플레이 득점은 5골에 그치면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지금 마이너스 7.26골로 압도적으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에서 영입생 공격수 이 세슈코 선수가 데뷔골을 넣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야심차게 영입을 한 은베우모나 쿠냐 같은 공격수들이 조금 더 제 몫을 해줘야 되는 맨유인데, 어쨌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골 결정력에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반대로 썬더랜드는 딱 기대 득점만큼의 득점을 해내면서 결과를 챙겨오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실점이 가장 많고,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여전히 수비 뒷공간에 대한 노출이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썬더랜드 상대로 맨유가 홈에서 압박 라인을 높였다가는 썬더랜드의 역습에 의해서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지로나 대 발렌시아 경기, 이 경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유가 되면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쓰고 싶은 경기인데, 그래도 하나만 찍으면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로나 승리까지 염두에 두는 이유는 지금 지로나가 1승이 없습니다. 셀타비고와 함께 라리가에서 1승이 없는 팀이 바로 지로나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렇게 1승이 없는 팀들은 언젠가는 첫 승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첫 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로나가 지금 라리가에서 득점이 가장 적고 실점은 가장 많은 공수 모두에 걸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공격수 로카 선수가 지금 청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가뜩이나 떨어지는 골 결정력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렌시아 상대로는 상대 전적이 좋은 것이 바로 지로나이고, 지로나가 1승은 없었지만 최근에 라리가 4경기에서는 3무 1패, 무승부가 3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무승부를 캐는 능력은 살아나고 있다는 점 고려해서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홈에서는 2승 1무 1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발렌시아의 고질적인 약점이 바로 원정에서의 기복인데, 이번 시즌에도 원정에서는 실점이 3배 늘어나면서 원정 3경기에서 1무 2패 승리가 없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기복이 나올 수 있는 발렌시아이고, 무엇보다 직전 오비에도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발렌시아 특유의 통수력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 지로나 원정에서 무승부 경기 결과가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발렌시아 쪽이 공격수 투톱 쪽에서의 퀄리티가 지로나보다는 나은데, 이 단주마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 그리고 공격수 우고두로 선수 역시 3경기 2골로 이 골 결정력이 발렌시아의 투톱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역습 한 방으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지로나가 점유율을 조금은 높게 가져가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역습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역습 실점이 2골이나 있는데 발렌시아의 역습 공격력이 지금 2골로 라리가에서 3번째로 뛰어나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단주마, 우고두로 이 두 선수의 뒷공간 침투 능력과 결정력이 지로나의 공격 자원들보다는 지금 훨씬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 상대로 지로나가 첫 승을 노리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싶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는 기대 득점 8.79, 실제 득점 9골로 기대 득점만큼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3.71골로 상당히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지로나 입장에서는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무패 지우개 찬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첼시 대 리버풀 빅매치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최근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도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 갈라타사라이 원정 2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는 리버풀이고 무엇보다 이번 경기 주전 골키퍼 알리송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이번 시즌 알리송 선수가 선박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이었는데 이 알리송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골문이 상당히 불안할 수 있는 리버풀이고 지금 공격수 에키티케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에키티케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뉴캐슬에서 거액을 주고 들여온 이삭 선수가 출전을 하면 되는데 이삭 선수 역시 지금 리버풀로 이적을 한 이후에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이 리버풀이 안 좋은 것이 이삭뿐만 아니라 2천억가량을 주고 영입을 한 플레이메이커 비르츠 선수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공격 포인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입생 자원들을 얼마만큼 잘 조화를 시킬 수 있을지가 리버풀의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르츠뿐만 아니라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 자원을 2명을 영입을 했는데 왼쪽에 케르케즈, 오른쪽에 프림퐁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이 두 선수 모두 공격 상황에서 마치 측면 윙어처럼 전진을 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리버풀의 측면 수비 뒷공간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는 약점이 있고 이렇게 측면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 중앙 수비 자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리버풀의 반다이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스피드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고 이 반다이크 선수의 파트너인 또 다른 중앙 수비수 코나테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는 좋지만 최근에 수비 상황에서 불안감을 많이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지금 첼시 원정에서 측면 뒷공간을 노출하게 된다면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측면 자원 페드로 네투 같은 자원들이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첼시에게 뒷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첼시 역시 지금 핵심 플레이메이커 콜 파머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첼시 역시 리버풀에게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이 경기 충분히 첼시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양팀 맞대결 연장전 승부차기 승부 갈린 것 제외하면 90분 기준으로 10경기에서 7무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첼시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는 이유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날 다음으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세트피스 득점 7골을 하고 있는 아스날 다음으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는 첼시인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에 세트피스 실점만 4골,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 약점이 나온다면 첼시가 충분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역습 상황에서도 리버풀이 실점이 2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첼시의 빠른 측면 자원들을 앞세운 역습도 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충분히 첼시도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리버풀의 알리송 골키퍼가 부상으로 결장이 된다면 마마르 다시빌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데뷔전을 치르는 골키퍼들이 대형 실수가 나오는 경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골문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3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고 취향껏 무패로 무승부 이변으로 노려보실 분들은 소신껏 무승부 이변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기 빌바오 대 마요르카 경기입니다.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 무승부 이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 가져가 보고 싶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마요르카 상대로 2연속 무승부고 무승부가 많았던 매치업인 만큼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6경기에서 1무 5패 하락세입니다. 1무 5패 하락세뿐만 아니라 6경기에서 2골, 4경기가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빠진 이후에 골 결정력 난조를 겪고 있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밀집 수비를 빌바오가 또다시 뚫어내지 못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알라베스와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마침내 시즌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요르카는 주중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독일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온 빌바오보다는 확실히 체력적인 우위까지 있는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 충분히 추천을 드릴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빠진 경기 알라베스전부터 귀신같이 승리가 없는 것이 바로 빌바오이고 6경기에서 무득점 경기가 무려 4경기였을 정도로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3.98골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라이오, 소시에다드 다음으로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이 빌바오가 충분히 이번에도 마요르카의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 매치업 6경기 중에 무려 90분 기준으로 4번의 무승부가 있었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또다시 빠진다면 충분히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 열려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니코 윌리엄스 선수의 복귀 가능성도 보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빌바오가 이쯤에서 좋지 못한 분위기를 한번 끊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마요르카 역시 지금 원정에서는 3전 전패 확실히 섬지역 홈발을 받는 홈경기보다는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빌바오가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4번 경기 빌바오의 단통승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또다시 결정이 된다면 이변픽까지는 승무,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비아레알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리그 첫 패배를 당했지만 주중 카이라트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바페 선수가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이 음바페 선수가 최근에 모든 대회 10경기 14골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비아레알 상대로도 3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레알이 그래도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아레알 지금 라리가에서 레알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잘 나가는 팀이고 유벤투스와의 주중 홈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를 보여주면서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경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음바페 선수를 필두로 한 레알이 조금 더 파괴력적인 측면에서 나아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비아레알이라는 팀 점유율을 생각보다 낮게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는 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스트 브레이크 이 역습 상황에서의 공격이 횟수가 라리가에서 지금 베티스와 함께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비아레알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에 레알이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역습 공격력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이 레알 마드리드가 역습 득점이 4골 가장 많기 때문에 확실히 레알 역시 음바페 선수를 필두로 한 역습 한박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비아레알 역시 역습에 의한 실점이 우려가 되고 무엇보다 통계적으로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 지금 이번 시즌에 역습 실점이 단 한 골도 없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 노출도 최소화하고 있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잘 나가고 있지만 확실히 공격 상황에서의 음바페 선수가 있는 레알 쪽이 결정력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경기에서 세트피스 득점 자체는 2골로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실점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 레알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알라베스 대 엘체 경기 승무패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으로는 과감하게 저는 알라베스의 승리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주중 프리뷰 어제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엘체가 지금 라리가에서 3승 4무 무패 바르셀로나와 함께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이쯤에서 엘체의 근본을 고려하면은 첫 패배가 나올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기력 자체는 엘체가 더 좋기 때문에 안정적으로는 승무패 지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제가 엘체의 첫 패배 타이밍을 한번 보는 이유는 알라베스가 조금은 상성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체라는 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의외로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승격팀이지만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하면서 짧은 쇼패스를 가져가는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바로 승격팀 엘체인데 실제 통계를 보시면 바르셀로나 레알 다음으로 높은 평균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엘체가 점유를 많이 가져가면서 쇼패스를 하는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알라베스라는 팀 역습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르셀로나 세비야 다음으로 PPDA 수치가 9.9로 세 번째로 낮은 것이 바로 알라베스인데 이 PPDA 수치라는 것이 상대팀으로부터 공을 뺏어 오기까지에 걸리는 상대팀의 평균 패스 횟수이기 때문에 그 패스 횟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압박을 걸어서 공을 찾아오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알라베스라는 팀이 의외로 전방 압박 조직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엘체가 자신들의 플레이 스타일인 자신들의 진영에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짧은 쇼패스만 고집을 하다가는 이 알라베스의 압박에 공을 빼앗기면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알라베스라는 팀 전통적으로 오사수나 마요르카 같은 팀과 함께 라리가에서 높이 제공권이 뛰어난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에도 알라베스가 라리가에서 전체 제공권 1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엘체는 지금 제공권이 19등 거의 꼴찌 수준이기 때문에 높이 상황에서 알라베스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알라베스의 제공권 우위 그리고 엘체의 짧은 쇼패스 주도적인 축구가 알라베스의 전방 압박에 의해 공을 빼앗기는 타이밍이 나온다면 이쯤에서 엘체가 8경기 만에 라리가 첫 패배를 기록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석적으로는 저는 과감하게 단통픽으로 알라베스의 승리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기이지만 제가 굳이 승무패로 지은 이유는 우선 엘체가 조금 더 경기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최전방 스트라이크 쪽에서 엘체가 안드레 실바, 라파미르 같이 굵직한 이름 선수들이 최근에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확실히 엘체가 우위로 보여지고 제가 알라베스가 제공권이 우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라베스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선수가 바로 토니 마르티네즈라는 공격 자원인데 지금 라리가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제공권이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출전 불투명 소식이 있고 수비 쪽에서 알라베스가 191cm의 장신 수비수인 이 가르세스라는 수비수 역시 알라베스의 제공권 책임지고 있는 수비 자원인데 이 가르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알라베스의 최대 강점이 제공권인데 그 알라베스에서 공수에 걸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두 선수가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알라베스의 제공권 약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알라베스가 압박 강도가 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압박에 의해서 공을 빼앗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 압박에 의해서 공을 빼앗은 다음에 슈팅을 때린 횟수가 4번밖에 없고
그 압박에 의해 슈팅을 때린 횟수 4번 중에서 골로 연결된 압박 시퀀스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압박 자체는 많이 가져가지만 그 압박에 대한 효율성 자체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엘체에게도 웃어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3번째로 많은데 엘체가 제공권은 최하위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0골로 세트피스 수비력도 좋은 것이 엘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엘체 역시 해볼 만한 경기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보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빌라 대 번리 경기, 빌라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최근 모든 대회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새벽에 펼쳐졌던 페예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원정까지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정신을 차린 모습이 있는 빌라이고, 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졌고 맨시티 원정에서 1대5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린 빌라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 아스톤 빌라가 최근에 약점이었던 골 결정력을 극복하는 모습이 있지만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수 중에서 이 제이든 앤선이라는 공격수가 6경기 4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가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3번째로 뛰어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번리가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상황에서 앤서니 선수의 골 결정력을 앞세운 역습 한 방을 보여준다면 이 빌라가 은근히 고전할 수도 있는 상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번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평균 점유율이 33%, 전체 꼴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빌라가 홈에서 60에서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번리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양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빌라가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지 못한다면 번리가 꾸역꾸역 버티다가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앤서니 선수의 역습 한 방이 나오면서 빌라가 통수를 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빌라가 페예노르트 원정에서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찍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빌라를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 빌라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 3번 이열된 축구 승부패 65회차 현미경보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현미경보석 2부에서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